아빠, 사진 속의 여자, 너희 엄마니? 네, 당신 어머니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했다. 뭐라고? 지은이 엄마? 이게 대체 뭡니까? 인생에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한 가족의 평화로운 외모 뒤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단순해 보이는 관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띈다. 사랑, 외로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행복한 가정을 찢어지는 감정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들의 여정이다.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깨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유가 있지만 용서와 배신 사이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상실, 재발견, 그리고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제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예상치 못한 과거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 희생,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사는 34살 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삶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아늑한 작은 집, 모범적인 남편, 현우와 귀여운 딸 민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완벽한 가족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요. 하지만 사진 속 미소와 친구들의 축복 뒤에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비밀이 있습니다. 현우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는 자상하고 성실하며 가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의 따뜻함과 열정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대학 시절의 봉사 여행에서 만났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일요일 오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천사 민지의 탄생이 꿈처럼 펼쳐진다. 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행복해도 항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은 균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의 일은 점점 바빠진다. 그가 늦게 돌아오는 저녁에는 먼 출장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곧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로움이 제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가장 큰 위로가 됐지만 그녀가 잠들었을 때 집은 침묵에 잠겼고 나 혼자만 마주했다. 현우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허전함을 달래기에 짧은 통화로 충분하지 않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한 불안을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 느낌은 매일 시간마다 저를 따라다녔고 점차 저는 제가 제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내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결정들에 직면하도록 강요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직도 왜 모든 것이 이토록 멀리 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지배하게 한 것은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내가 강했어야 할 순간에 나의 나약함일까? 어쨌든 그 비밀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고 이제부터는 삶의 모든 단계가 과거의 어둠에 의해 항상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그것이 나를 매우 자랑스럽게 한 적이 있다. 나는 항상 그가 경력을 위해 쏟은 부지런함과 끈기에 감탄했다. 그는 자주 해외 출장을 가야 하고 낯선 도시에 가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긴다. 나는 공항에서 그를 처음 배웅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간의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것을 기억하지만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처음 출장할 때마다 긴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울려 퍼지는 웃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현우가 집을 비운 날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전화는 더 희박해졌다. 처음에 그는 바쁘거나 일정이 빡빡하거나 회의를 늦게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민지는 어때? 나 오늘은 괜찮니? 라는 짧은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문자를 보내는 것을 잊어버린 날도 있었고 내 휴대폰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던 날도 있었다. 나는 여전히 현우를 변호하고
그의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공감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거리감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할수록 외로움이 삶의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 민지가 잠든 저녁이면 혼자 식탁에 앉아 현우가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바라본다. 집은 조용했고 텅 빈 공간에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다. 나는 그가 내 옆에 앉아 바쁘게 일하던 날이나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영화를 보던 때를 기억한다. 이제 그 순간들은 기억일 뿐이고 다른 삶에 속한 어떤 것, 제가 잃어버린 것 같은 삶입니다.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웃고 여전히 민지에 대해 물었지만 나는 그가 더 이상 이 가족에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손님처럼 집에 들러 일거리가 가득 찬 가방을 메고 다른 어딘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외로운 나날들이 나로 하여금 자문하기 시작하게 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과의 결혼의 대가일까? 나의 희생이 우리 사이에 점점 더 큰 격차를 해소할 가치가 있을까? 현우를 사랑하고 작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허전함이 하루하루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민지를 돌보고 공원으로 데려가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제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즐거움들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소외감을 감추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광활한 침대에 누워 잠자는 전등에서 벽으로 불빛이 희미하고 정신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현우 씨는 혹시 그 추억 기억하실까? 아니면 그가 어깨에 짊어진 스트레스와 일의 회전으로 모든 것이 휩쓸렸는가?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둘 다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이 느낌은 슬픔뿐만 아니라 한때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상실이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복하고 제 자신과 제가 신뢰와 희망을 걸었던 남자를 되찾기 위해서요. 날이 갈수록 나는 한없이 방향도 없는 외로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현우가 집을 비운 사이 시아버지 정모 씨가 종종 들러 도움을 준다. 조용하지만 자상함이 넘치는 그는 등장할 때마다 늘 평온한 느낌을 주는 남자였다. 민지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오왕좌왕하고 있을 때 정모 씨는 도움이 될 것 같은 작은 물건이나 음식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갑자기 들르곤 했다. 그 친절은 너무 과시적이지는 않지만 따뜻해져 현우가 집을 떠나 있는 날이면 마음이 놓인다. 그는 집 청소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저는 아직도 민지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던 오후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새로운 게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민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끈기 있게 퍼즐을 맞추던 때를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진정되고 완전히 혼자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호 씨는 제가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이 많은 친구입니다. 일의 스트레스, 어머니로서의 책임, 결혼에서의 거리 때문에 답답한 날들에 그는 항상 판단 없이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종종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는 내가 이해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청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쌓인 감정들이 마침내 탈출구가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의 조용한 침묵 속에서 나는 이상한 동정심과 때로는 말할 필요도 없는 통찰력을 발견했다. 그가 떠날 때 나는 집이 더 허전하지만 그가 가져다준 관심과 사랑의 여운으로 더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혼란스럽고 외로운 나날들 속에서 잠시나마 약간의 평화, 약간의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호 씨의 책장을 정리하던 중 먼지가 섞인 책 속에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사진은 흑백 사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란색으로 변했지만 선은 여전히 매우 선명합니다. 사진 속에는 젊었을 때 정모 씨 옆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나와 매우 닮았다는 것이다. 그 기이한 유사성은 나를 직격하는 가벼운 충격과 같아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사진 뒤에 뒤집었지만 메모나 날짜는 없었다.
오래전에 잊혀진 것처럼 오래된 사진일 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듯한 설명을 찾지 못했다. 나 같은 여자가 왜 이렇게 있어?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모 씨랑 어떤 사이죠? 그 사진을 발견한 날부터 제 마음은 그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히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가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우의 어머니인가요? 아니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추리하고 있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사진은 내가 항상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가족 그림에 방황하는 조각과 같다. 단순히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비밀과 과거를 지닌 한 사람으로 저모 씨를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진이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에 기꺼이 직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늦은 오후에 사진을 가지고 정우 씨에게 물었다. 민지가 그네를 타고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아이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가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여전히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었다.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는 사진을 보고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더니 다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아, 그냥 옛 지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그는 규칙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에서 김장한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가볍게 앉아서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긴 침묵이 방을 뒤덮었고 창밖으로 산들바람 소리만 났다. 마지막으로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진 속의 그 여자는 그가 말했다. 낮고 쉰 목소리로 내 어머니야. 나는 경직되어 누군가가 주변의 공기를 빼낸 것 같았다. 너희 엄마?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멀게 하고 마치 시간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수년 동안 숨겨왔던 흔들리는 과거로 돌아갔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그가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향수를 섞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와 나는 부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똑똑하고 강하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 있다. 빠르게 붙어라. 그날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 그는 침착함을 되찾기 위해 잠시 멈췄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심장은 한 박자씩 뛰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력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불안정했고 그녀에게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와 아들은 부자이고 유망한 남자인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다. 나는 그녀가 더 적절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고통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의 모든 문장은 내 마음을 찌르는 바늘과 같다. 상냥하지만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양상으로 떠오른다. 나는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던 때가 기억난다. 마치 그녀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낯선 기억 속에 잠겨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해합니다. 아마도 저모 씨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럼 현우 씨랑 결혼할 때 왜 우리 엄마에게 말 안 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슬프게 웃었다. 너와 현우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이 아마도 내가 그녀의 일부를 내 인생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조용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내 안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렵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빠졌어요. 한편 나는 신혼 동안 실패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제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난장판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호 씨를 볼 때마다 나는 그와 어머니가 가졌던 사랑을 상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주 존경하는 옛 친구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그 친구가 바로 정호 씨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언급할 때 어머니의 눈빛 존경과 후회가 섞인 눈빛을 기억한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과거를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 가족, 현우 씨와의 결혼, 이 모든 것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 같다. 현우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출장해서 전화했을 때 나는 조용히 앉아서 전화를 보면서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말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두렵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을 숨기는 것이 제 가족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일단 드러나면 결코 잊혀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저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그 자체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된 날부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뿌옇고 조용하지만 끈질긴 안개로 덮인 것 같았다. 정호 씨는 평소처럼 방문하거나 민지 씨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집안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고쳐주는 일을 도와준다. 하지만 그가 민지와 함께 웃거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가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색다른 느낌, 무거운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빛이었는데 마치 과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나를 훑어보는 것처럼 그의 눈빛은 항상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 같았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민지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시켰을 때 제가 창문에서 내다보았는데 어제 저녁 햇살이 비쳐 두 손자의 그림자가 잔디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덤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민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나의 모든 몸짓이나 미소를 언뜻 볼 수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내가 그를 탓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갈등이 커져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떻게 그와 마주할 수 있는지 몰랐고 그 느낌을 둘러싸지 않았다. 저는 이 고민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민지가 잠든 어느 날 저녁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지만 정호 할아버지와 두 사람의 관계를 들먹이자 유별나게 조용해졌다. 엄마, 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진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게 사실인가요? 밧줄 저편에서 어머니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맞아요. 라고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했다. 근데 지은아,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어. 그녀의 대답은 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혼란스럽게 했다. 어머니와 정호 할아버지의 과거 내가 몰랐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깊은 사랑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반복하셨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굿나잇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대답 없는 질문에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기억의 모든 작은 부분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시던 때 낡은 수첩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고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열어본 적은 없었던 편지들이었죠.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숨겨오신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정호 씨가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자고 있을 때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에서 그녀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눈으로 보았지만 그의 입술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매일 그는 짧게 아주 먼 옛날의 저음의 목소리를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했던 날들에 대해 어떻게 그들이 살아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삶이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할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난 내 엄마를 탓하지 않아라고 그는 말했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무 그늘이 햇빛에 흔들리는 곳, 그녀는 자신을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를 동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렵게 했다. 어머니와 정호 씨의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매달려 있는 보이지 않는 저주가 아닐까 싶다. 현우와 나의 관계는 이 뒤엉킨 과거의 영향을 받을까? 나는 현우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일에 헌신적인 남자, 민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환상처럼 보입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감추고 있는 껍데기처럼 보입니다. 어떤 날은 현우가 잘 때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숨겨둔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들고 잤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정호 씨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하다. 후회한 적 있어요? 아니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감정을 묻었습니까? 나는 영원히 이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정호 씨 모두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어떻게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현우는 아버지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침묵했다. 그는 마치 밀폐된 상자에 몸을 가두는 것처럼 아무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평소 새멀리듬을 유지하고 민지를 돌보고 집안 청소를 하고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의 소외된 눈빛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팠다. 그의 침묵은 당혹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 가족이 금이 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잠들었을 때 현우 씨랑 앉아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고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현우, 내가 시작하자. 침묵을 깨뜨릴까봐 두려운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한테 힘든 거 알아?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눈을 멀뚱멀뚱했다. 잠시 후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지혜나, 너한테 화 안 났어라고 피곤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배신을 당하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 때문이다. 당신 아버지는 왜 이 일을 숨겼습니까?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폭로해야 합니까?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의 질문도 그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들이다. 나는 단지 그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노력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눈은 어두운 바깥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항상 정직하고 차분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결코 공유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이 배신감이 정호 씨의 비밀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에 잠입해 우리가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깨뜨렸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해합니다. 현우 씨,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즉시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나와 민지는 내가 필요해. 그는 돌아서서 고통과 피로가 쌓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라고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보통 저녁에 혼자 산책을 하거나 몇 시간 동안 작업실에 앉아 있다. 나는 그가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는 제 가족이 폭풍 우 속에서 잦은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지만 언제나 침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현우는 정호 씨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지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몰고 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는 다소 안도했다.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그 대화가 그의 마음속의 미련을 어느 정도 풀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현우는 갑자기 아빠한테 모든 걸 물어봤어. 그는 변명하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후회한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멀리 보냈다. 지혜나 몰라. 하지만 적어도 그는 아버지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실수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 일을 잊을 수 없겠지만 당신은 그냥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현우의 말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는 즉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나는 우리 가족이 여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현우가 민지와 노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고 그와 그녀의 웃음소리는 내내 우리 가족을 감쌌던 어둠을 떨쳐버릴 것 같았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이 복잡한 미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비록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가족이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린 정호 씨는 서울을 떠나 평화로운 제주 작은 마을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 결정을 발표했을 때 나와 현우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한 것 같았고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속박, 모든 오래된 기억에서 벗어나 자신의 평화를 찾고 치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가 떠나기 전날 아침, 그의 가족은 이전 가족 모임과 달리 무거운 분위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짐을 깔끔하게 꾸렸고 부엌 식탁에는 그가 작별 인사로 직접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식사 중에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추억에 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용히 한 사람을 관찰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동정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떠나기 전 그는 문 앞에 서서 나와 현우를 바라보며 미련도 가득하지만 결의도 넘치는 눈빛이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려한 듯 조용하고 느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 가족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아이와 현우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나는 뭉클함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사과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다. 차가 그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떠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결정이 우리 가족에 남겨진 손실 때문이기도 한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현우는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눈빛은 멀게만 보였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또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몇 주 후 제주에서 온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간결한 편지들이지만 그의 각 글귀에는 관심과 후회가 배어 있다. 그는 조용히 사색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녹차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그는 집 뒤에서 작은 채소밭을 가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적고 매일 아침 해변을 거닐며 우리가 치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그 편지들은 그가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항상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준다. 저는 보통 저녁에 다시 읽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약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요. 현우 씨도 할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지만 저와 종처럼 공유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섞인 감정을 직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한 번엔 그가 창가에 앉아 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빛은 사색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읽었는지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내가 여전히 여기 있고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호 씨의 별세는 큰 공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고민과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저는 때때로 거리가 먼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정호 씨가 떠난 뒤 집은 더 허전해진 것 같다. 우리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그가 방문했을 때 온화한 미소 그리고 민지와 함께 노는 방식은 가족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다. 그 부재는 혐오할 수 없는 여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현우와 나 둘 다 성찰하고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고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서로와 민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전화나 개인 업무 대신 현우와 저는 매일 저녁 함께 딸아이와 놀고 자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주말 아침
현우는 온 가족이 집 근처 공원에 소풍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간식, 음료수, 잔디를 깔기 위해 작은 담요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 딸과 함께 연을 날리는 민지와 함께 웃는 그를 보며 마음의 깃열이 사랑과 관심의 존재로 차츰 채워지는 듯한 평온함이 조금은 느껴진다. 하지만 제가 그를 볼 때마다 제 일부는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비밀들이 우리 가족의 영원한 어둠이 될까? 나는 현우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과거의 실수를 마주하는 것 사이에서 발기갈기 찢기며 배신감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볼 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 번엔 제가 저녁을 준비할 때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지은아,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노력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를 위해, 민지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빗줄기 같았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보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래, 현우야.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이겨낼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주말에 함께 요리하거나 민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수공예품을 만들어요. 작지만 작은 활동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감을 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에는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전히 맴돌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잠들었을 때 현우와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며 물었다. 현우 씨, 우리가 일어난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인 씨라고 그는 느릿느릿 말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우리가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닥뜨리면 나는 내 가족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말은 나를 조용하게 했다. 저는 과거를 묻어두려고 노력하는 대신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우리 가족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잊음으로써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과거의 그 어떤 그림자보다도 더 굳건한 토대인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후 햇살 아래서 민지와 노는 현우를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싸우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더 관대한 시각으로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